안녕하세요. 책 읽는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 읽는 숲을 지키는 숲지기 그리고 작가이자 번역가인 유윤환입니다. 딸들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도록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네 번째 책으로 미 제인을 선택했어요. 패트릭 맥도널이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 이 책은 영국의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삶을 담아내고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 제인이 침팬지 인형 주블리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가 서정적으로 그려져 있어 2012년에 칼대꽃 안어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 책의 국내 번역서 제목은 내 친구 제인이고 일본 번역서 제목은 도우부츠가 스키, 동물이 좋아해요. 굳이 일본어판까지 비교하는 이유는 번역서의 제목들이 원서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번역도 제2의 창작이기 때문에 번역가의 관점에 따라 원서의 제목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제인의 친구이자 침팬지 인형인 주블리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목이 내 친구 제인이 되었고요. 일본 번역서는 원서에 가깝게 제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인의 가장 큰 특성을 담아서 도우부츠가 스키, 동물이 좋아라고 했어요.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번역서가 원서와 좀 더 가깝게 되어 있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원서와 가까워야지만 잘된 번역은 아니라고 봐요. 내 친구 제인처럼 원서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담아냈다면 성공한 번역이겠지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번역가는 원작자가 놓친 부분을 보완해서 그의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해석은 했지만 문화적 차이나 언어의 차이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면 굳이 힘들어 번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번역에 대한 제 의견을 마무리하고 미 제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책은 글이 많지 않아요. 책을 펼치면 한쪽 페이지는 글이 몇 줄, 다른 쪽 페이지에는 잔잔한 그림이 나와요. 인상적인 것은 이 책 전체의 구성이에요. 첫 장에는 돌이 막 지난 제인이 침팬지 인형을 선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 아이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설명이 이어져요. It was a magic world full of joy and wonder. And Jane felt very much a part of it. 놀랍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찬 마법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제인은 마치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녀 제인이 타잔처럼 아프리카에서 살기를 꿈꾸며 주블리와 함께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어른이 되어 있는 장면으로 끝나요. Fall asleep, 잠이 들었는데 To awake one day, 어느 날 깨어났더니 To her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어린 제인이 꿈을 이루어낸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그림과 짧은 글귀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글이 많지 않아서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도 읽어줄 수 있어요. 만일 자녀가 더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거나 호기심이 많다면 책 뒤에 작은 글씨로 한 페이지 가득 메우고 있는 제인 구달의 일생에 대한 글을 읽어주면 더 좋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When Jane Goodall was 10 years old, she decided that when she grew up, she would go to Africa, live with animals, and write about them. 제인은 10살 때 결심했어요.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로 가서 동물들과 살며 그들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Almost everyone told her this goal was impossible. 사람들은 대부분 제인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인이 동물 연구가가 되는 꿈을 이루기까지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5살 때 제인은 닭이 어떻게 알을 낳는지 보려고 몇 시간 동안 닭장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가족들은 제인을 찾아다니다가 경찰까지 불러야 했어요. 그러다가 옷이 구겨진 채 밀집투성이가 된 제인을 닭장에서 겨우 찾았지만 어머니는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는지 알아낸 것을
제인이 신나서 이야기하는 동안 끈기 있게 들어주었지요. 제인은 이때를 돌아보면서 어린 과학자가 탄생하는 가정이었어요. 만일 이때 엄마가 야단쳤다면 모든 흥미와 관심이 사라져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TV도 장난감도 제대로 없던 시절 10살이 된 제인은 타잔이란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라면 밀림에 들어가 동물들과 생활하기를 꿈꾸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제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I was born loving animals. 나는 동물을 사랑할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제인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대신 비서로 일하면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경비를 모았지요. 23살에 유명한 고고학자 루이스 리키 부부의 조수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날 기회가 생겼어요. 모두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엄마만은 진정 원하는 꿈이라면 그것을 쫓아가려고 격려했어요. 제인은 아프리카로 건너가 침팬지 무리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침팬지가 긴 식물 줄기를 개미굴로 밀어 넣었다 빼며 그것에 묻은 흰 개미를 먹는 것을 보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 번에 많은 개미를 잡기 위해 나뭇잎을 떼내고 정성껏 작은 가지를 다듬기까지 했어요. 도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이 책에선 제인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Based on Jane's remarkable studies, the world was forced to rethink what makes humans different from animals. 제인의 중요한 발견을 계기로 인간이 도대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인은 이 외에도 침팬지에 대한 수많은 발견을 했어요. 특히 인간처럼 침팬지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동료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1986년에 제인은 이런 사실을 정리해 곰베이 침팬지라는 책을 썼어요. 제인의 연구 결과를 보고 감동한 리키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그녀를 불러 박사학위를 주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제인을 우습게 보고 그녀의 연구 방법을 비판했어요. 특히 침팬지에게 1호, 2호, 3호라는 숫자 대신 이름을 붙여주고 침팬지마다 각기 다른 성격과 감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과학자답지 못하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But what enabled me to get through all that was, at some level, I didn't care, because I knew I was right. 내가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싸우며 이루어 놓은 연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쯤이야 개의치 않을 만큼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1986년 제인은 시카고에서 열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학술회의에 참석한 뒤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침팬지 서식지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숲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불법 야생동물 고기 거래 때문에 침팬지가 마구잡이로 사냥당하며 멸종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어요. Today, Jane travels around the world raising awareness about the plight of chimpanzees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오늘날 제인은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침팬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제인은 1991년부터 탄자니아에서 뿌리와 새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경보호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에게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지요. 2002년에는 유엔이 제인을 평화의 메신저로 임명했어요. 그녀는 80세가 넘는 지금도 멸종위기 동식물을 구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에 반대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잔인한 사냥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갔던 소녀가 세계 최고의 동물학자로 성장하기까지를 미 제인이란 책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부모님들은 미 제인을 딸과 함께 읽으며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